오늘 두 번째 순서의 좌장을 맡은 김봉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 원장으로 있고 실제로 LG그룹에서 운영하는 연암대학교의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주제로 우리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의 미래를 정말 위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우리 또 오늘 토론자들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자리를 이동해서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참 많이 계획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발표를 해주신 우리 조상식 원장님은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인문사회연구소 연구 책임자로서 대학 원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의 첫 번째 토론자 김상영 교수님은요, 이제 오른쪽에 김상영 교수님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또 아동인권국가를 맡고 계시는 위원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김기현 박사님으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선임연구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정책 연구를 많이 해오셨고요. 2020년에 청년기본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조주은 박사님은 국회 입법조사회에서 여성가족, 청소년 정책을 한 10년 동안 연구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경찰청에서 여성안전학교 폭력대책관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이분들과는 제가 올해 초부터 인연을 맺고 이렇게 많은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한국청소년육성회의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12번 테이블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신데요. 그분들이 올해 초부터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김창룡 총재님과 함께 많은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많이 또 모이시고 또 이런 뜻깊은 자리가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발전위원회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 의미 있는 주제잖아요. 독일의 청소년 정책이 한국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해주는 시사점. 사실 우리가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독일을 선택을 했는데 독일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한국형으로 지금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도 또 마무리를 해주시겠지만 우선 첫 번째 토론자께서 한번 이 발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렬 교수님, 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로 있는 김상렬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독일 청소년 정책이 한국 민간협력체계의 구축해주는 시사점, 이러한 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상영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그 교수님 발제를 통해서 청소년 정책의 본질과 목적을 함께 고민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나이는 9세부터 24세입니다. 보통 우리는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청소년기를 인간 발달에서 13세에서 18세 무서운 중이 중고등학생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도 아동 청소년 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지만 그 기간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정책의 본질과 목적을 함께 고민할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을 잘 성장시키고 또 다음 세대의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한 마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그 아프리카 속담에 이 텍스 비리지라고 있습니다. 그 격언이 생각이 났고요.
독일 청소년 정책 역시 그 정책을 만든 세대가 그 지난 역사 속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만들지 않았을까. 아까 그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청소년청이 언제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1918년에 정말 우리 한일 합방인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독일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청을 만들었고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생각했던 그 꿈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러한 그 논의를 거쳐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 때 이 정책은 10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목적이 되는 건강하고 자립적인 성인, 시민으로 잘 성장해야만 하는 다음 세대, 다음 100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플랫폼 같은 이러한 자리인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발제하신 내용을 보니까 독일 청소년 육성 제도 중에 가장 그 돋보이는 부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해서 청소년의 자립과 참여를 중시하고 청소년청이라는 어떤 단일화된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굉장히 단연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헌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비준으로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아동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렇죠?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다른 그 노인이나 성인들에 비해서 당연히 이것이 뒤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의 주요 흔함으로 보기보다는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 전통적 관습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민의식과 인권 교육은 어릴 때부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부터 시작돼야지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립매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현재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권 이슈는 아시다시피 교권 그리고 인권, 청소년 인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교권과 인권이 어떻게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세대 간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여지면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보여지듯이 건강한 교권의 보호와 안전지대가 다음 세대인 청소년 인권과 복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인권 수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시민 인권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독일과 같은 단일화된 이러한 아동 청소년 정책 관련 정부 부처의 개편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교육부라든지 법무부,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부분적으로 관련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서 통합적인 정책의 수립이 진행이 어려운 거로 보여지고요. 유사한 정책의 경쟁적 실시로 인해서 업무 협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문제를 하나의 통일된 중앙부처로 통합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편도 필요하겠죠. 현재 중앙정부가 특별시 전달을 한다든지 광역시도가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공공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그 부서와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전문성의 부족, 중장기적인 활동 운영에 어려운 등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100년 전부터 100년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그 청소년을 그냥 보호의 그 대상으로 보지 않고 100년 후에 독일을 책임질 아주 중요한 훈남으로 그들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미국에서 사회복지사를 일을 할 때 제가 굉장히 놀랬던 건 독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태인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36년이라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세대 간의 어떤 소통되지 않은 어떤 갈등을 느끼는데 그들은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지금 앞서서 독일이 모든 것을 사회가 해주고 국가가 해주지만 더 중요한 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이란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유태인들이 지킬 수 있고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어떤 그 정말 본질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아버지들이 가정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교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시민의식과 인권과 우리가 먼저 건강해져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국가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최다 농구를 항상 발표하시는 김상현 교수님께서 가중의 소중함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 모두 공감하고 계시죠? 네. 우리 앞에서 간사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진짜 집중해가지고 지금 이런 토론을 듣고 계시는지 저도 너무 지금 감동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자는 김기혁 박사님,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활동하시면서 그럼 어떤 시각으로 이 독일의 사례를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기혁입니다. 오늘 김상식 학장 발표를 통해서 이제 독일의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요약을 좀 해본다면 두 가지 부분이 아마도 정책 추진 체계에서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그러니까 부처 자체가 이제 통상적인 기능 중심 부처들, 고용노동부, 문화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그런 부처와는 다르게 대상 중심의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독자적인 부처가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독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미니스 유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5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청소년 부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기억을 되돌려보면 1990년대에 체육청소년부 기억하시나요? 체육청소년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형태의 부처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체육청소년부가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고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수차례에 걸쳐서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좀 모르는 이런 분들도 많고 많은 분들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있는데 독일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대상 부처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정책의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을 다뤄왔다는 점이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생애 전반기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에 이르는 생애 전반기를 한 부처에서 하나의 법률로 관장하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정책 효과성이 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청년 문제는 사실 청소년기에 개입을 해서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 문제는 아동기에 개입을 해서 최소화해야 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보육과 아동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고 2020년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 정책 추진 체계가 갖추어진 청년 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아동, 청소년, 청년을
한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다루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독일 사례는 생애 전반기를 통합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에도 또 일본이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통합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 내각부에서 청소년 육성 추진본부라고 하는 위원회 형태의 그런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춰오다가 작년이죠. 2023년도에 아동가정청이라고 하는 정부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아동가정청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반기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투자와 관심과 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아동 가정청을 신설하는 쪽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전달 체계 관련 부분입니다. 앞서 학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독일은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방정부까지 이제 체계화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청소년청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 정책의 경우에 활동과 좀 복지 상담으로 좀 나눠져 있고, 특히 활동 분야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전달체계까지만 구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정부에 대한 필요성들이 정부 책임하에서 지역까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사례가 큰 시사점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이제 민간 협력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독일처럼 국가가 중심이 돼서 책임하에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도 국가만으로는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또 정책의 효과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독일의 사례가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민간 파트너로서 청소년 육성회가 전국에 지부가 한 110개 정도 있고 회원수가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한국 청소년 육성회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찰청에서 여성안전 학교폭력 대책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주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첫 세미나에서 조상식 대학원장님의 독일 청소년 정책이 한국의 민간 협력 체계 구축해주는 시사점을 정말 잘 듣고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체계는 최상위 부처는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행정단위로서 주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책임은 청소년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즉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적기구가 체계화되었다는 점이 사실 굉장히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봐서는 그 학교 집 안 나가고 학교 안에 있는 학교 다니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냥 범생이들은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 나가면 이제 우리가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학교를 나가면 학교 밖 청소년은 이제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 청소년들은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그 학생,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기획과 범죄에 연루되면 이제 그 다음은 형사사법 체계로 와서 이제 경찰청과 또 법무부의 영역들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까 그 교수님 말씀에서 범죄 및 비핵에 노출되는 비율의 기치는 아무래도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청소년청의 별도 비행 및 아동을 위한 정책은
처벌 대신에 교육이라는 점,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주는 시사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토론에서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인데요. 더불어 독일의 이제 사회 배려자 집단을 위한 지원 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 저는 문화예술 정책이었습니다. 학교 교육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일 뿐 아니라 열악한 계층 청소년들의 아주 정서 함양의 중요한 교육 소재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점. 아까 예를 들었지만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모든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씩 프로젝트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독일 내 920개의 음악 및 미술학교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청소년청의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영어 활동 그리고 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눈에 들어왔던 발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육성회가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민관 협력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법무부 이렇게 좀 어떻게 공동의 역할이 있는데 역시 이제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선도에 있어서는 제도 내에서 나름대로는 부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떤 권한과 책임의 문제로 있어서 서로 약간 좀 깊숙이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한계나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개입을 못하는 부분은 우리 이렇게 청소년 육성회 같은 그런 조직이 더군다나 이제 청소년 육성회 좀 특화된 특성이라고 한다면 경찰청 허가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아이들 비행이라든가 이런 좀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범죄에 연루되기 좀 쉬운 그런 아이들을 좀 접근하기 쉽고 그런 어떤 특화된 전문성은 청소년 육성회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라든가 그런 활동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라든가 그런 활동을 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청소년 육성회가 이제 60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좀 힘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부 부처가 잘 좀 개입이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영역의 역할을 청소년 육성회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좀 점이 보완되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청소년 육성회의 어떤 행정 부서 인력이 좀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예술교육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드림센터, 그 다음에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이제 위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리고 청소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또 좋은 사업 중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특화된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이렇게 좀 저희가 들여다보면 대체로 생계 지원, 아주 최소한의 의식주, 생계 지원,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최소한의 교육 지원, 그런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그래도 아까 독일의 문제는 교육 격차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열심히 어느 정도의 문해력은 어느 정도 평준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하고 있는 상담,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의식주, 우리도 이제 아까 독일의 아까 말씀하신 정주형 교육시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사한 시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약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의 선도 프로그램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독일의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해서 전문적인 교사에 의해서 좀 훌륭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시설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특화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아이들에게 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접하고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전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접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있을 때 제가 가출 청소년 쉼터를 전국을 다녀봤었어요. 현장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단기 청소년 쉼터였는데 그 단기 청소년 쉼터에는 남자아이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 아이들이 운영이 잘 될까라고 봤더니 그 시설은 이제 어떤 특정 종교 시설이 종교 시설에서 운영하는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었는데요. 그 시설 안에 뭐 이게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음벽이 설치돼서 아이들이 드럼도 치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 연주할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갔더니 아이들이 막 드럼을 치면서 뭐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드럼 연주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헬스장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저기 사회에서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떤 문화 저는 이제 체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풀고 있는 거를 저는 눈으로 뭐 작은 시설이었지만 저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소년 육성회가 계속 이게 뭐 상담이라든가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는 굉장히 좀 겹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 전문화된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접촉을 해서 아이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오히려 선도 프로그램의 하나로 끌고 와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열심히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프로그램이 좋고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양질의 그 간식 주고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제공하면 아이들이 결석 안 하고 와서 열심히 배우고 문화예술 생활에 접하면서 오히려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좋은 수준 높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굉장히 훌륭한 일꾼으로 또 자기 자신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제가 청소년 육성의 다음 프로그램으로 한번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또 지금 현재 뭐 그 청소년 육성회에서 뭐 사랑의 교실 같은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등등 해서 뭐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특성화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통해서 청소년 육성회가 이후에 청소년 선도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준 박사님이 근무처가 경찰청의 여성안전학교 폭력대책관으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의 청소년 그리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범죄에서 노출된 우리 청소년들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학교 안으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문화예술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문화예술이 결국에는 마음의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세 분의 우리 토론자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드렸을 때 너무 열심히 연구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각각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토론자 의견을 듣고 다시 조상식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PPT 자료를 드려갖고 아마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시기 좀 힘드셨을 텐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놓쳤던 부분까지 잘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토론을 듣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딱 두 가지 정도만 좀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독일 사례가 우리한테 시작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 정책의 통합성, 일관성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 정책이 지금 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하고 여러 부처들이 역할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것 때문에 인력을 양성하는 데서도 예를 들고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뭐 여러 그 인력들이 사실 가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할 때도 있고 학회 차원에서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뭡니까? 지금 실제 엄청난 돈들이 지금 그 저출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성과는 없고 아마 이게 역할 자체가 산만하게 흩어지면서 이게 집중화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중앙행정부처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시면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생각 좀 해보셔야 된다 생각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이제 60주년을 이제 맞이했는데요. 실제 전국에 뭡니까 숨어있는 청소년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앙에 이렇게 부처가 있고 각 지역에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직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도 발전위원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재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사례는 철저하게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입법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한국 청소년 육성회가 기본적인 재정적인 자립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있고, 그런 다음에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서 민간 재원, 그 다음에 기부 이런 형태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회라든가 우리 입법 역량이 있으신 우리 관계자분 계시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한국 청소년 육성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오셨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청소년의 밝은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또 단상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오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청소년을 잘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럼 어떻게 누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재원 마련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원이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국 청소년 육성회가 하고 있는 이 좋은 일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 또한 기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앞장서면 정말 우리 한국 청소년의 미래가 더 밝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공감하시면 또 힘찬 박수로 공감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박수를 뚫어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조상식 원장님과 김상용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김기현 박사님, 그다음에 조준 박사님 너무나 함께 열심히 연구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그런 토론의 장을 국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며 다 함께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